자, 집단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, 어째 노동조합에서는 어쨌든 집단적 세력이잖아요. 또 회사랑도 친해요. 회사도 노동조합 편이고.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인지 참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죠. 어, 정말 그 역으로 노동조합의 그 임원분들이 이 근로자 A를 뭐 엄청나게 좀 고소고발을 또 많이 했어요. 이제 본인들도 이제 당했으니까. 무슨 뭐 직장인 괴롭힘, 뭐 성희롱, 그다음에 뭐 변호사법 위반, 뭐 기타, 이제 수가지 명목으로 이제 고소를 하는데, 전부 무혐의 처리가 되어졌고, 또 이분이 근로자 A가 이렇게만 당하다 보니까 이 노동조합은 정말 이 회사를 위한 노동조합이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노동조합을 이제 자체적으로 또 만듭니다. 만들었는데 이제 회사가 좋아하는 노동조합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막 노동조합을 원래 만들면은 이제 단협으로 이제 근로시간 면제라든가 타임오프 제도라든가 뭐 사무실 제공이라든가 뭐 임금의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또 이 노동조합에 해주지 않고 그런 상황이죠. 또 에 있어서 되게 차별적 업무를 또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고생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새벽에 출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사고도 좀 당하시고 이 교통사고는 또 산재로 또 인정이 됐어요. 이거 약간 나중에 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. 사실 지금 뭐 정신한 그 노동 갈등으로 인한 정신 질환도 문제지만 그 와중에 사고도 발생했는데 이건 또 출퇴근 산재잖아요. 좀 문제가 있었죠. 결국에 뭐 여기 나와 있지만 뭐 A 그 노동자 A에게 뭐 고소를 당했던 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뭐 이 정도 보이시죠? 고소가 뭐 거의 한 40건. 사실 이 정도면 이제 뭐 무거운 얘기도 좀 나올 만할 정도죠. 이렇게 뭐 엄청나게 뭐 했습니다. 뭐 전부 다 뭐 기각되거나 뭐 각하되고 아니 뭐 기소된 거 자체가 이제 없었어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이제 결국에는 근로자 A죠. 해고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해고 명분 자체가 뭔가 다퉈볼 부분은 많이 있어요. 제가 보기에는. 좀 억지성 해고이긴 한데, 어쨌든. 또 이분은 또 나름대로 이제, 이런 직장에서 더 이상 일 못하겠다. 이제 좀 꿈이 있더라고요. 뭐 좋게 됐어요. 그 나쁜 상황을 뚫고내고, 자신의 경험을 살려, 공적인 일을 하시는 대로 갔더라고요. 잘 됐죠. 그 회사로 돌아가진 않았습니다. 이 해고 싸움은 결국 하진 않았는데, 이 산업재해는 이 상황이 이제 끝나고 인정은 됐어요. 사실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해고는 굉장히 다퉈볼 만하긴 해요. 무슨 얘기냐면 그 업무상 재해 기간 중에 그 휴업 기간 중에 이때 해고한 거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23주 이하 이 적용 23주 이제 근로기준 23주 이하이 뭐냐면은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인데 이것도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 법조항이에요.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질병 중에 있는 사람을 해고하는 건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다시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. 근데 제가 그 사건을 좀 아는데 그 대법원 판결 난 거 노동위원회에서 또 아니라고 이 조항은 뭐 그런 조항이 아니라고 뭐 해서 절대적 해고 금지다 아니다 했죠. 법원에서 바꿨어요.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법 해석을 굉장히 난해하게 해놓으면은 법원 가면 반드시 뒤집힙니다. 그거는 이것도 아니나 다를까 법원 가자마자 바뀌었습니다. 이것도 대법원에서 다시 확인까지 하고 그렇습니다. 아무튼 이 사건도 해고도 다퉈볼 만하지만 본인이 원치 않으셨으니 뭐 이거는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사건은 이 사건은 일단은 정리가 포인트는 잘 된 편이었어요. 집단적 노동조합을 대응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고소 및 뭐 노동위 각종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게 좀 분명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의 임원들은 다 뭐 어떤 처벌도 받고 그랬지만 이분은 받지 않았고 특히 산업재해에서 좀 유심히 보는 거는 이렇게 어떤 고생을 겪었느냐가 합리적인가 여부를 또 봐요.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고소한 거는 기소돼서 그 노동자 임원들은 처벌받았지만 이 사람은 뭐 40여 건을 하나도 처벌받지 않았잖아요.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.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안 될 거 함부로 다 하시면은 한죄도 안 된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. 뭐 고소장 넣을 때가 기분이야 뭐 상쾌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정말 중요한 걸 하려고 할 때 그게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한다. 이 사건은 이렇게 해서 뭐 승인이 되어져서 뭐 당사자도 뭐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그런 사건이고 뭐 저희도
좀 정리하는 게 좀 힘들었지만 워낙 사건이 많기 때문에 100건의 이벤트가 있으면 100개를 정리를 해야 돼요. 예, 그리고 그 100개에 대해서 정말 좀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는 증거가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근데 이분은 괜찮았어요. 이분은 자기 스스로 증거가 맞는지 아닌지를 잘 골라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거 혼자 하실 때 증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. 많이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증거가 될 수 없거나 주장하는 거와 굉장히 거리가 먼데 내가 된다고 막 다 증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예, 안 됩니다. 사실은. 오히려 그 사건 자체가 억지다라는 의심을 많이 받게 되죠. 예. 자, 오늘 김nom사 TV에서는 성공 사례 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직장 괴롭힘 사건이기도 하고요. 대표적으로 또 노너 갈등 사건이기도 해서 좀 소개시켜드려 봤어요. 예. 상병은 뭐 정장애로 뭐 난 사건이고요. 사실은 이제 뭐 기존 요인과 뭐 직무상 스트레스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. 근데 어떤 상병으로 인정받느냐는 산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좀 중요한 문제죠. 그러니까 진단을 잘못 받아서 안 된 케이스도 있고, 진단을 바꿔서 잘 된 케이스도 있고,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정신질환 산업재해는 좀 전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, 이렇게 봅니다. 뭐 실제로 의원들 중에 이제 아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사건 자체를 뭐 전면적으로 다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일이 있었느냐 이걸 볼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다 산재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는 없지 않냐. 이게 뭐 실무니까 그건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살펴봤고요. 여기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, 친구 찾기, 카카오톡에서 친구 찾기에서 노무법인 시선을 검색하셔서 주시면은 저희가 뭐 간단한 거 빨리 메시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기타 전화로도 상담을 저희가 짧게는 하고 있습니다. 분명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해드리고 있어요. 뭐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. 이거 와서 얘기 다 들어달라. 그래서 저희가 시간상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주시는 것에 yes, no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게끔 해준다.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.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뭐 앞으로도 좀 꾸준히 찾아뵙고 좋은 사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